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수이고 올해 41살입니다. 경찰로 일한 지 18년째인 베테랑 수사관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제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신고자가 "인연이 내 남편 돈 다 뺏어갔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내를 깨워서 경찰서로 끌고 간 순간 상상도 못한 남자가 쓱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23세 경찰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 일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파출소 근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력계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온갖 사건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당사자가 된 이 사건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제 아내 미경이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됐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죠. 미경이는 간호사였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는데 미경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한다며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죠. 아이들 교육도 혼자서 다 맡아서 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큰 사건으로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갈 때였어요. 연쇄살인 사건 수사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미경이는 "괜찮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늦게 들어와도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고 주말에 나간다고 해도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면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10년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스마트폰을 바꾼 건데 전에는 그냥 일반 폰을 쓰다가 갑자기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예요.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수수한 옷만 입었는데 갑자기 화려하고 비싼 옷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도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들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미경이의 행동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먼저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죠. 한 번은 미경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잠금 패턴이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어요. 전에는 잠금도 안 걸어놨는데 언제부터인가 보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놨어?" 물어봤더니 병원 환자 정보가 들어있어서 보안 때문에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달라졌어요. 야근이 늘었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 근무도 자주 생겼고 출장도 가끔 간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무슨 출장을 가나 싶었지만 교육 때문에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미경이의 돈 씀씀이었어요. 제가 주는 생활비 외에도 어디선가 돈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비싼 화장품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사고 심지어 금반지도 새로 샀어요. "요즘 돈이 어디서 생겨?"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특별 수당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경이가 다니는 병원이 그렇게 특별 수당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미경이를 믿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인데 설마 저를 속일까 싶었거든요. 경찰로 일하면서 온갖 사기와 배신을 받지만 제 가족만큼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지난달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고 전화가 왔어요. "여기 여자가 정신 잃고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급한 목소리였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우리 관할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동료와 함께 즉시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중년 여성 한 분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 아내 미경이었거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미경아" 하며 달려갔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신고를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 아저씨, 인연이 내 남편 돈 다 뺏어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3년 동안 5천만 원이 넘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인데 돈까지 받았다는 거였어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정말 상세한 증거들이었어요. 호텔 체크인 기록에는 미경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었어요. 미경이가 의식을 잃은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져 물었는데 미경이가 당황해서 그만 쓰러진 거였어요. 내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동료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미경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1시간 후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미경이는 저를 보자마자 여보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진짜야? 정말 바람 피운 거야? 제가 물어봤지만 미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미경이는 조사실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어봤어요. 3년 전부터.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년 전이면 제가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쁠 때였어요. 그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미경이의 대답을 듣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남자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심장 수술로 미경이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미경이와 만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환자와 간병사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 사람이 돈을 줬어. 처음에는 선물이었어요. 고마움의 표시라고. 미경이는 계속 변명했지만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이었어요. 그 돈으로 비싼 옷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산 거였어요. 제가 의심했던 특별 수당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는 소박하게 살면서 불륜으로 받은 돈으로는 사치를 부린 거였어요. 그 남자는 누구야? 이름이 뭐야? 제가 물어봤는데 미경이가 대답하기 전에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 직장 선배인 박 형사였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베테랑 형사였는데 평소에 저를 많이 아껴주던 분이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는 사람이었고요. 형사님? 왜 여기에? 제가 물어봤는데 박 형사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가 여보,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바로 제 직장 선배였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의 배신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대가 평소에 저를 아껴주던 선배라니. 이중 배신이었어요. 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어봤지만 박 형사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 형사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는 말 못하고 미경이한테 돈을 빌린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불륜 관계가 된 거죠. 박 형사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최근이었어요. 남편 신용카드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결제가 있어서 추적해봤더니 미경이와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진 거였고요.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박 형사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박 형사가 미경이에게 준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제가 박 형사한테 빌려준 돈이었어요. 박 형사가 급한 일이 있다며 빌려간 돈을 미경이한테 준 거였어요. 즉,
제가 선배를 도우려고 빌려준 돈으로 선배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정말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어서 집에 없었고 저 혼자 빈 집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미경이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가 잘못해서 잠깐 할머니 집에 가 있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박 형사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을. 하지만 저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박 형사 부인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들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다른 여자한테 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을 거예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경이와는 한 달 정도 별거하다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이나 저를 속였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미경이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였어요. 옷이나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과 비싼 식당에서 밥도 먹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린 거예요. 제가 생활비 아끼라고 잔소리할 때 뒤에서는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도 있었어요. 미경이가 받은 5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미경이도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이들도 저와 살기를 원했어요. 미경이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안일도 서툴고 아이들 챙기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이들이 더 클 때 얘기해 줄 생각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박 형사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보기 어려웠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은 미경이한테 배신당한 게 믿기지 않아요.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경이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박 형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미경이와 살 때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었거든요. 미경이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의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아빠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동료들은 다시 재혼하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한번 크게 당해봤으니까 쉽게 누군가를 믿기 어려워요. 당분간은 아이들이랑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경찰로 일하면서 온갖 배신을 받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방심하면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나 이성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3년 동안 속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따져보세요. 진실을 빨리 알수록 상처도 덜 받을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